드디어 유라가 복학을, 아니 신캐니가 첫 픽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네, 드디어 미카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 온필드 딜러가 등장했습니다. 유라의 현재 입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얼음 원소 캐릭터이지만 물리 데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원신 내 거의 유일한 물리 딜러죠. 유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유라가 물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나즈마 업데이트 직전에 나온 유라는 여러 기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개수로 유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카즈하야부터 시작된 이나즈마 업데이트 시기부터 좋았던 캐릭풀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야카, 유이미야, 라이덴 쇼군 같은 원소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캐릭터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유라가 출시된 1.6 버전부터 지금까지 특정 원소 전용 서포터나 원소끼리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는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에 관련된 서포터라고는 미카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뒤늦게 3.5 버전에서야 출시가 되었죠. 번개 분서가 포론소 출시 전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 물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리 데미지를 활용하는 오프필드 딜러도 없고 물리를 위한 서포터 또는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캐릭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요버스가 늦게라도 미카를 출시한 것을 보면 아직 물리도 발전할 구석이 남아있겠다는 걸 조금이나마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클레는 원신과 같이 출시되어 오랫동안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지형을 통째로 바꾸는 우리 클레는 현재 입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브론소 원필드 딜러의 호두, 유이미야, 유이미야까지 대체자 출시되어 이제는 많이 밀린 상태죠. 다른 딜러들과 비교했을 때 클레의 장점은 많지 않습니다. 클레는 게임 내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빠른 브론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행추가 가장 비슷한 부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공격에 증발을 터뜨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점이지만 단점에 속하죠. 그뿐만 아니라 불편한 애니메이션, 벚국해라는 것, 꼬마 캐릭터라서 공격 범위도, 스프린트 범위도 작습니다. 이미 여러 캐릭터에게 밀렸고 활용도와 편의성이 떨어지는 클레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클레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은 클레의 활용 방법은 현인 4셋을 활용한 브론소 깡딜 파티가 있겠네요. 처음엔 성능욕을 많이 먹었지만 코커미의 가치는 나날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코커미를 뽑을 만한 이유는 많아졌습니다. 일단 아야카 빙결 파티를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커미를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힐의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도 바바라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빙결 파티에서의 코코미의 대갑축 능력은 넘사인데요. 최대 36초나 지속할 수 있는 해파리의 물원소 부여로 인해 적이 빙결에서 풀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힐량도 바바라보다 충분하고 천암 4셋을 껴주면 아야카에게 서포팅도 가능한데요. 무기도 법구라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보통은 호박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코코미의 원춤과 파티의 안정성을 높이는데요. 하지만 적들이 많이 움직여서 더 안정적인 해파리 설치를 원한다면 제레의 악장을, 아야카의 딜이 부족해서 딜 증가를 원하신다면 드래곤 슬레이어 영웅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메타를 씹어먹고 있는 닐로 파티에서 코코미는 매우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행추, 아야토 같은 다른 캐릭터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코코미나 특히나 닐로 파티에서 좋은 이유가 광역으로, 그리고 물원소 부여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행추는 단일 타깃 용이기에 부족한 단일들을 보완해줄 수 있지만 닐로 파티 자체가 단일 개체 상대로는 성성이 안 좋기에 다른 파티를 채용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아야토, 타르탈리아와 같은 온필더와의 차별점인 느린 물원소 부여인데요. 아야토, 타르탈리아의 물원소 부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야토의 경우는 6초의 모든 물원소를 부여하는데요. 그렇기에 풀원소가 물원소 부착량을 따라가지 못해 개화 반응이 덜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코코미는 12초 동안 천천히 물원소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지라 물원소 캐릭터 중에서는 코코미가 닐로 파티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죠. 빙결과 개화 조합 모두 코코미가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조합들도 존재하기에 코코미를 꼭 뽑아야겠다라는 부담감은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메르 마신 임무 이후 나이다의 입양으로
원신 유저들 사이에서 금쪽이가 되어버린 방랑자. 방랑자를 뽑을 만한 이유는 크게 편의성과 성능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랑자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스킬만 사용하면 날아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필드에서 활용하기에 딜도 충분하고 원소 폭발 의존성도 없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편의성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돌파 재료입니다. 악명 높은 루카레와타 버섯과 코등이를 요구하는 방랑자는 키울 때 꽤나 스트레스와 귀찮음을 유발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버섯 모으기가 귀찮아서 최근에서야 키웠. 또 평타와 스킬 모두 레벨을 올려야 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폭딜이라서 귀한 원소 폭발까지 활용하려면 호두처럼 제야가 많이 들기도 한답니다. 방랑자는 소를 잇는 두 번째 바람 온필드 딜러인데요. 법구 캐릭이지만 법구 캐릭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상태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일 개체 상대로 보스전에서 특별히 강세를 보여주는 방랑자지만 강공격을 잘 활용하면 2개에서 3개의 적들도 대처할 수 있답니다. 강공격의 딜이 평타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또 원수 전투 스킬 사용 후 때리기만 하면 되기에 사이클 운용도 매우 간단하고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방랑자의 단점은 이미 나타난 고점인데요. 파르잔과 같이 출시된 방랑자는 지금까지 안정된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필드 딜러 사이에서도 나름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소 반응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방랑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 파르잔 같은 바람원소 전용 서포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방랑자의 고점을 올리려면 돌파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서브 딜러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나선 후반부와 같이 원소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픽업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딱 잘라 말해서 이번에는 무기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용성이 낮은 성뢰, 상시에서도 얻을 수 있는 사풍원소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유라나 클레마밋이라면 뽑는 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툴레이툴라입니다. 툴레이툴라 매우 좋은 무기입니다. 음유시인의 원마 버프로 인한 리트 걱정도 없고 치명타 무기라서 무엇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방랑자 이외에는 딱히 쓸 캐릭이 없기도 하고 방랑자의 일반 공격보다 강공격이 요구될 때도 있어 버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시 픽업이 도넛입니다. 네, 도넛이요. 온필드 코코민을 사용하신다면 이거보다 좋은 선택지는 없겠지만 그게 흔하지 않고 코코민은 빙결과 개화 파티에서 물사기로 활약하기 바빠 오히려 밀리는 선택지죠. 코코민 말고는 딱히 사용할 캐릭터도 없는 게 단점입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HP 옵션을 보고 백출이나 바바라에게 줄 수 있죠. 무엇보다 무기법 자체가 빅돌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에 대체적으로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폰타인 출시가 눈앞이기에 앞으로 출시될 여러 신규 캐릭터를 위해서라도 가차는 참아야 하는 시기죠.